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노화와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독을 제거하는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원인 이미지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296쪽에서 323쪽, 하권 481쪽에서 484쪽에 걸쳐진 이야기에 활성산소를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143번째 이야기는 활성산소 편, 노화 예방과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성산소는 독도 되고 약도 됩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세포가 100조 개 정도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자, 첫 번째, 사람은 산소를 이용해 호흡을 합니다. 적혈구에 산소를 싣고 동맥, 모세혈관, 핏기를 따라 세포에게 잘 전달하게 되면 건강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좁은 모세혈관의 적혈구가 염증이나 혈전으로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세포에게 산소를 전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두 번째, 산소의 서임은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각 세포마다 300여 개 정도 세포 안에 있는 생명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섭취한 유기물에서 파생된 전자를 산소로 전달하면서 에너지, 즉 ATP를 생성하죠. 즉 전자를 받은 산소는 수소의 양이온과 결합해서 이때 몸 안에서 물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물을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3일 죽게 되면은 노화가 오기 시작하죠. 자, 세 번째, 호흡으로 몸에서 물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란 활성작용, 활발한 성질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산소를 말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쓰이죠. 소독약, 상처 났을 때 소독약 바르면 막 거품이 막 일어나죠. 활성산소입니다. 생활 중 활성산소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소독약, 과산화수소가 가장 많이 쓰이고 뭐 또 초과산화이온 혹은 라디칼 계통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활성산소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로 다른 분자, 즉 사람의 DNA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산화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방사성과 함께 인체의 DNA를 손상시켜 피부 노화와 암을 만드는 주범이 바로 또한 활성산소입니다. 여섯 번째, 한편 반대로 체내에서 면역체계를 강화하거나 혹은 근육을 재생한다, 당뇨병을 억제한다,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이 활성산소가 하죠. 활성산소는 신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서 세포 신호 전달과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활성산소죠. 즉 산화하는 신호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와 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채 먹고 항산화제, 항산화식품들 뭐 가지 먹고 뭐 생강 먹고 하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죠. 자, 첫 번째, 체내 활성산소의 농도가 낮을 때는 노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염증이나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활성산소의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치유를 위하여 효소를 이용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려고 우리가 자주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핏길이 막히면 이렇게 암이 생기죠. 이렇게 암이 생깁니다. 암세포는 저체온, 그 다음에 산소 없는 영양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적혈구가 이동을 못하여 산소의 일부가 물이 되지 않고 전자만 받았을 때 주로 생기는 활성산소의 일종인 초과산화물은 우리 몸에서 0.2 내지 1% 정도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인체의 방어책에 의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시세포나 백혈구 등이 가서 잡아 죽이죠. 세 번째, 이 초과산화물들은 불안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신체의 다른 분자들과 쉽게 산화시킨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얘기예요. 산화를 일으켜서 세포 조직을 손상을 심하게 가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작지만 미친 듯이 혈관을 통해서 몸속을 여기저기 마구 헤집으며 세포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러한 활성산소는 높은 에너지로 조직과 세포의 지속적인 손상을 가하며 노화와 암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지 항산화 성분이 아주 많죠. 다섯 번째, 따라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와 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동차의 배기가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모세혈관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모세혈관이 막힌 곳이 바로 치명적이 되고 암이 되고 질병이 커집니다. 여섯 번째, 호중성 백혈구가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병원균, 세균, 바이러스를 죽일 때도 바로 이 부산물로 나오죠. 이 인체의 정상세포에게 독극물인 활성산소를 세균 속에 끊임없이 억지로 밀어넣어서 병원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활성산소가 더 많이 쌓여서 그게 문제가 더 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생활 중 활성산소가 생기는 이유와 피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죠. 파괴돼서. 자, 첫 번째, 자,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할 때 혈관이 꽉 막혀 있다가 혈관을 시술해서 혈관을 뚫어주면 피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속도가 빠를수록 활성산소의 생성량이 늘어나며 주변 세포의 손상이 심해지는 명현현상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이죠. 두 번째, 프레온가스 때문에 오존층이 오소리가 분해되어 산소가 두 분자가 될 때 나머지 하나 남아도는 산소 원자 하나가 바로 발생기산소, 즉 활성산소가 됩니다. 세 번째, 반대로 강한 자외선으로 산소가 오존이 될 때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가정에서 쓰는 우리가 표백제 있죠. 옥시크린 등은 산소계 표백제로 물에서 분해되면서 발생기 산소를 생성해서 산소의 산화력으로 파괴력으로
옷감을 표백 하얗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제를 섭취하면 안 되겠죠. 왜? 활성산소가 범벅이기 때문에 체내에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흔히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말라리아 원충이 헤모글로빈을 파괴하며 활성산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원충, 말라리아 원충에게도 치명적이게 될 수밖에 없죠. 이를 막으려고 찌꺼기를 모아서 헤모조인을 만들 때 바로 그 만든 찌꺼기가 몸에 반점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파라가트 계열의 농약은 대부분이 전자를 떠도올 유기조직과 그 전자를 전달할 산소만 있다면 스스로 촉매 반응을 하며 스스로 소모하지 않고도 전신을 돌아다니며 활성산소를 닥치는 대로 만들기 때문에 농약 먹으면 회생이 불가능해서 사망해야 되죠. 여섯 번째, 따라서 농약은 마땅한 해독제가 없어서 일단 몸에 흡수되면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활성산소는 인체를 돌아다니며 암을 만들고 인체를 치명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항산화 음식을, 즉 야채,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식 세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식 세포입니다. 첫 번째, 인체는 약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매일 3,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이상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도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상 세포들을 백혈구 혹은 대식세포, 킬러세포 등이 다가가서 잡아 죽이거나 먹어치우게 되죠. 그러면 역시 먹어치워서 염증이 생기니까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활성산소를 이용하여 식균 작용에 의해 같이 녹아 자폭해 버리기 때문인데, 문제는 자폭하고 죽은 병원체와 죽은 백혈구, 이런 염증이 림프관에 쌓인다는 거죠. 림프관에 쌓이기 때문에 결국 혈전을 만들고 이런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활성산소가 체내에 증가하는 6대 원인, 즉 그 모든 문제는 인체에 환경적인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면 저절로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거기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염증 때문에 적혈구가 못 가서 혈전이 되어서 질병이 커지는 거죠. 첫 번째, 자, 체내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침입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바이러스, 세균, 진균, 미생물, 기생충을 퇴치할 때도 이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인체가 이겨내지 못한 환경적인 충격, 즉 소리, 온도, 바람, 습도, 빛, 운동, 항생제, 해열제 혹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었을 때도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손상, 이물질이 몸에 들어갔다, 열, 화상을 입었다, 전기자극, 자외선, 적외선, 물리적 충격 혹은 구타, 맞았다, 혹은 너무 많이 뛰어놀았다, 이럴 때도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네 번째,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염산, 수산화투른, 항산 등의 화학약품이나 독버섯에 쏘였다, 전갈, 독사, 방사능 혹은 농약이 체내에 유입되었다, 이때도 활성산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혈액순환 장애, 모혈관이 혈전으로 막혀서 동맥의 피가 막힌 조직에 활성산소가 쌓이고 증가합니다. 또 정맥의 혈류가 정체되어 생기는 어혈 혹은 동상이 걸렸다, 이때도 활성산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면역기능 장애, 혈중 염증지수가 매우 높아서 면역기능이 낮아져 있을 때는 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나는 염증 현상이 피부로 막 나오죠. 알레르기가 생길 때 지체장애, 장애우, 관절염, 섭지, 무좀이 만져진 곳에도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여섯 번째,
이처럼 활성산소는 어저께를 만드는 주범이 되어 노화를 앞당기거나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외부의 적군, 병원체를 죽일 때도 몸 안에서 활성산소와 연합해서 적군을 무찌르게 되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다섯 번째, 활성산소와 혈전, 암이 생기는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왼쪽은 이 왼쪽 이미지는 모세혈관에서 적혈구의 산소를 세포에게 잘 전달하여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ATP의 열 에너지를 잘 만들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포가 싱싱하게 잘 살아있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원안의 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하며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므로 건강한 조직으로 피부가 탄력적이며 젊은 에너지를 유감없이 받게 된다. 지금 여기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분열하는 장면 보이죠? 세포 분열 장면. 그다음에 분열해서 지금 두 개가 나뉘어지고 있는 장면도 보이죠? 이렇게. 분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럴 경우가 정상적인 젊음, 건강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림의 오른쪽 혈관에는 염증과 노폐물로 적혈구가 이동하지 못하여 세포에게 산소를 전달할 수 없게 되면은 이 산소가 활성화되어서 주변 세포를 공격하여 수면세포, 노후세포, 저성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염증으로 적혈구와 연전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산소가 이 세포를 공격해서 전부 세포를 죽여서 암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원안은 수면세포가 이제 휴면세포, 완전히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세포가 되어서 이때부터 노화를 과속시키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 조직이 죽게 되면서 결국은 그게 바로 저성꽃이 되고 반점이 되죠. 그래서 보통 손등이나 얼굴 옆면에 여기저기 혈류가 오래도록 막힌 곳에서 이런 저성꽃 반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털도 나고 피부가 검어지죠. 다섯 번째,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혈류 흐름이 느린 곳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적혈구가 더 많이 쌓여서 염증에서 종양, 암세포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 생활 습관과 내 몸에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모세혈관은 수축하면은 결국 암세포가 활성화되므로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열이죠. 뜨거운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 산소 많은 음식, 항상 음식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자, 운동과 활성산소 줄이기 위한 생활 중 활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체내 적재된 활성산소가 암과 노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활성산소 자체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길 때 그것을 치유하려고, 염증을 치유하고 빼내려고 이때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죠. 두 번째, 따라서 우리가 흔히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활성산소는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운동의 원리가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활성산소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운동으로 생긴 손상은 건강에 유익한 손상이기에 운동으로 치유하려 증가한 활성산소 역시 건강에 유익한 겁니다. 세 번째, 체내 쌓이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빼낸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천천히 꼭꼭 오래 씹으면 활성산소가 줄어듭니다. 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바이러스, 세균, 뭐 기생충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이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침이 구석에 있는 활성산소를 다 가져와서 상시 속에 있는 바이러스, 뭐 살균, 멸균 하려고 침이 활성산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래 씹을수록 활성산소가 점점 사라져요. 두 번째, 또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이 소금 염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입안에 침이 막 줄줄 흐르죠. 그래서 소금으로 하면 침 분비를 촉진시켜서 활성산소도 사라지지만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치약 양치질이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를 움직여서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까지 권장하는 운동이 바로 활성산소 없애기 위한 운동이죠. 네 번째, 병이 들면 부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또 부정적인 사고가 더 부정적일 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때 암세포가 증가됩니다. 여섯 번째, 혈중 림프 염증을 빼내는 손따기로 빼내주거나 모세혈관에 막혀있는 활성산소가 쌓인 혈전을 뽑아주거나 어저께를 뽑아주는 방법도 체내 활성산소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체내 염증을 빼주면 활성산소는 현격히 낮아집니다. 그 방법 바로 제 손따기의 가장 주된 핵심 근거 논리입니다. 첫 번째, 체내에 적체된 염증 주변에는 활성산소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염증 주변에 적혈구가 연전되어 활성산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쌓이고 또 저체온 부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세 번째, 인체는 심장에서 먼 쪽으로 염증, 어저혈, 활성산소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끝, 발끝부터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여기부터 차가워졌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차가워지는 부위 점점 올라갑니다. 이 팔목까지 차가워졌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자, 네 번째, 그에 따라 뼛속까지 차가워지게 됩니다. 피를 만드는 골수 공장의 조혈물 세포가 건강한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골수, 병적인 골수, 차가워지니까 여기서 뼈 속에서 적혈구,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저혈압이 되고 이랬죠. 자, 다섯 번째, 따라서 오른쪽 그림처럼 병적인 골수가 날이 갈수록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이거 고치는 방법, 손따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서서히 검게 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털이 점점 굵어지고 길어집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발악할 마지막 염증 나오려고 발악할 때 이제 피부로 막 염증이 나타나서 피부 질환이 여기저기 나타나기도 하죠. 뭐 습진,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일곱 번째, 모든 질병들이 염증으로 생기는 활성산소가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정세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빼내는 방법이 바로 기본 손따기 제강이 125강입니다. 125강을 보시고 기본 손따기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누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나는 죽겠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 손따기 한번 해줘 보세요. 일주 한번 하고 좀 좋아지고 2주 정도, 2번 정도 하고 나면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 이 기본 손따기를 한 다음 그리고 제강이 사열 만성질환 38강을 보시면 여기에는 어적혈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편입니다. 이걸 보면
혈전과 활성산소를 빼주는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셔서 건강한 일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지금 손바닥, 손목 쪽, 중앙 쪽 여기를 지금 따고 있네요. 그 여성들이 뭐 생리, 뭐 아기를 갖지 못한다 하면 요 부분만 다스려줘도 생리가 편하고 그 다음에 임신도 쉽게 잘 되는 날점이에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44번째 이야기는 따기의 효과편입니다. 손따기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따면 손가락에서 림프액, 농백혈이 왜 나올까? 그래서 손따기의 효과, 효험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